네, 반갑습니다. 조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많이 무겁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의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무섭게 그런 얘기 하세요? 응? 우리 그렇게 귀엽고 이쁜 애들이 자살이라니. 응? 예, 사실 이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에도 무겁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18년도였나요? 그때 서울 시내 한 초등학생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시도했거나 시도하거나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2012년도에 나온 조사 자료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미 2012년도면 언제입니까? 거의 이제 10년 8년이니까 뭐 9년, 10년 가까이 돼 가죠. 그때 당시 이미 초등학생 1학년에 3.8%. 3.8%면 거의 4%나 마찬가지죠. 1학년에 3.8%가 자살성 사고를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살성 사고가 뭐냐면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이. 자,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같은 해에 이제 보건교육 포럼에서 초등학생 20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29.3%인 609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인 거죠.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비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 당시에 중학생은 36.9%였고요. 고등학생은 43.7%가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선생님 뭐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 생각이 곧 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곧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발표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침에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살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확률상 안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인에서는 초등하고 중등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앞에서 언급한 보건교육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 시기에는 가족 문제와 친구 갈등, 성적, 입시 이런 순서였어요. 제일 먼저 가족 문제, 그 다음 친구 갈등, 그 다음 성적, 그 다음 입시 이런 순이었고요. 중등은 성적 및 입시, 가족, 친구 순으로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갈등의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근본 원인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심각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학교 현장에서 보기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뭐 가족 문제나 친구 갈등이나 입시나 성적 문제 그런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 개개인의 의식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 일단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응급처치 수준으로라도 일단 도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전문 심리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우울 단계로 들어가 버린 아이를 학급 담임 교사가 혼자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심리 상담적인 능력을 지닌 교사라 하더라도 한 학급에 20명, 30명입니다. 뭐 아무리 적게 있다고 해도 10명이에요. 동시에 10명을 커버 못 합니다. 예. 이미 우울 단계로 들어가 버린 아이를 학급 교사 보고 그냥 심리적인 문제까지 커버하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나마 뭐 심리 상담에 좀 관심이 많거나 하는 담임을 만나면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케어를 받기에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담임도 매년 바뀝니다. 한 학교에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면을 일괄되게 관찰하고 케어해줄 전문 상담사가 초등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예. 언젠가는 뭐 교육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대책이고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당히 또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그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아이들의 원인을 결국 다 가정 탓으로 몰고 간다는 거, 이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예. 가족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살한 초등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전혀 가족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렇다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정말 일상적인 가정이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족한 것도 없었고 나름 케어도 됐었고, 그런데 왜? 저는 이걸 나름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결론은 충동성으로 봤습니다. 충동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한 근본 원인 중에 충동성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범하고 뭐 나름 성실하게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재밌는 일도 없고 평생 이렇게 그냥 집과 학원만 돌다가 그냥 살아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커도 직장 갖기도 어렵다는데 등등등 생각들이 이어지다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번 툭 생기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쫙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대도 해요. 뭘 기대하냐? 그냥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다시 부팅이 되듯이 그냥 잠시 죽음으로 갔다가 다시 부팅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디선가 다시 또 뭐 나오겠지. 인터넷 게임 캐릭터들이 몇 번씩 죽었다가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또 어디선가는 또 다른 캐릭터로 지금보다는 좀 낫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수록 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수록 어떻게 보면 뭔가 해결점이라기보단 답답하고 그냥 좀 문제의식들이 더 커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눈치채거나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그런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야 됩니다. 가장 큰 틀로 기준을 잡으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무엇 때문인가 살펴봐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늘 뛰어노느라고 땀에 범벅이던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며칠째 깨끗한 상태로 체육복을 입고 다녀요. 그 엄마 입장에서 그냥 빨래를 좀 덜 해도 되니까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학교에도 한번 전화를 해봐서 요즘에 담임선생님께 친구들이랑 잘 놀고는 있는지, 예. 그간 그렇게 즐겁게 놀던 축구가 이젠 뭐 좀 재미없어진 건지 등등 살짝 아이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냥 오늘은 뭐 축구를 안 했나 보네 하고선 예단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 전조 행동으로 아이들은 흔적을 남겨요. 또 글로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자녀의 가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가방을 살펴본다면 뭐 편지 같은 거라도 있는지 보라는 거냐? 사실 편지가 발견된다면 이건 정말 많이 늦은 거고요. 그냥 아이들이 평소에 끄적이던 공책이나 책을 넘겨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자살이나 죽음이라고 쓰지는 않아도 그림이나 추상적인 선으로 뭔가를 표현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섬뜩합니다.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그림은 느낌으로도 직관적으로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일단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암시가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면 모든 관심을 아이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제일 먼저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거 왜 그렸어? 응?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길래 이렇게 적었지? 무슨 일이 있어?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 그래? 네. 그러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합니다. 그리고 아는 척은 해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데 아는 척은 해? 어떻게? 예, 이런 거죠. 아예 눈을 딱 보면서 물어봐 주세요.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피자, 라면, 떡볶이? 아이 뭐 콜라? 마음대로. 아이는 그때 알아차려요. 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살기를 바라는구나. 일단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선생님 좋아요. 그렇게 잘 먹였습니다. 잘 먹인 다음에 뭘 하나요? 예. 갖고 싶은 거 사주세요. 계속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원하는 걸 사주십니다. 요즘은 이런 거예요. 아이가 공책이든 책이든 혹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죽음이라는 암시를 보였을 때 평소와는 다른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뭔가 했는데 일상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더 극도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걸 흔들어 주셔야 돼요. 먹을 것, 일단 너가 갖고 싶은 것 말해봐. 일단 흔들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걸 뭔가를 눈으로 보이게끔 느끼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아무 상관없어 이거랑. 예. 삶과 죽음에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가끔씩 학생들에게 쪽지를 나눠줍니다. 고민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고민 쪽지인데요. 몇 년 전 한 학생이 고민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다행히 그때 어머니와 연락해서 아이를 잘 살폈고 또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쪽지를 열어보던 순간을 떠올리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냥 철렁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요, 사실 응급처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줘야 됩니다. 어제도 놀았고 오늘도 놀았고 내일도 무언가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희망, 우리 아이들이 소풍을 꿈꾸며 잠드는 아이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는 꿈도 꾸지 않을 겁니다. 자, 소등사이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 아이들 아무리 지금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셔도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다 우리 초등학부모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